네, 안녕하세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친일 망언을 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망언 아니구만, 멀쩡한 소리 했구만. 그걸 또 부분 잘라갖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유튜버 중에서도 평소에 멀쩡한 사람인데, 정치 색깔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잘라서 떠도는 얘기를 또 해서 정진석이 마치 대단한 무슨 악질적 친일 분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일은 국뽕이잖아요. 국뽕 잘못하면 저거 인생 조지고요. 나라는 당연히 망하고요. 그게 지배적 풍조가 되면.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발단은 뭐냐면 이재명이 한미일 공동훈련 아마 동해에서 열린 거 그걸 두고서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한 거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이재명 씨는 이 일본군이라고 안 부른다는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군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의 한국 주둔이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말 하려면. 언제 일본군이야? 당신은 왜 일본 빨어? 완전히 악질 친일 분자예요, 이재명이. 일본에 언제 군대가 있어? 우린 일본에 군대 없다를 계속 주장해야 되는데. 자위대가 무슨 군대냐? 자, 정진석이 이걸 비판을 하면서 조선왕조가 망한 게 일본이랑 전쟁에서 망했냐?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조선 망국 시기에라는 구절을 생략하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 얘기한 거예요. 즉 조선 망국기,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죠. 맞죠. 근데 그 시기를 적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문맥상 그 시기니까. 조선 망국 시기니까. 그랬더니 저 말만 딱 떼갖고 일본이 왜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냐? 이순신은 누구랑 싸웠냐? 너 왜 역대급 친일이냐? 그러고서 이제 패는 거야. 아니, 그 좌좀들이 그러고 패는 거에는 괜찮은데 왜 유승민이 벌써 좌좀화 됐나? 저 사람 왜 저렇게 격을 자꾸 떨어뜨려? 자기가 나서서 정진석을 매도하면서 천박한 발언입니다. 유승민, 당신 머리가 천박한 거야. 저 문맥에서 저걸 떼갖고 상대방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 피해자한테 그것도 당신의 같은 당 동지인데 그걸 손가락질하면서 너 천박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 심보는 어떻게 꼬여있는 심보예요, 유승민 씨? 그러고 살아, 인생을. 낯살이나 먹어서. 나보다 재산도 많고 훨씬 더 화려하게 인생 살았구만. 왜 이렇게 배배 꼬여서 살아? 영혼과 정신이. 희한한 사람이야. 참나. 유승민의 행태는 야비한 등지르기죠. 유승민이 더 야비할까? 이준석이 더 야비할까? 누가 야비할까? 둘이서 한번 경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 눈먼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는 결국은 김일성의 개가 됩니다. 이게 막힌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좌두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채호의 세상은 우리 민족과 타민족과의 싸움입니다. 그거랑 김일성 교리랑 다른 게 뭐 있어? 저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채호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김구의 민족이 최고입니다. 이거랑 김일성주의랑 별로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가서 김일성의 그 배불뚝이 개기름 잘잘 흐르는 그 김일성의 손을 48년도, 그러니까 36살짜리 흰 양복에 흰색 모자에 그 소련군이 준 까만 구두에 그 다음에 소련군이 준 까만 세단 타고 다니는 소련군이 띄워준 그 북한의 지배자 김일성 손 딱 붙잡고서 장군님, 제가 젊었을 때 철이 없어서 그 고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무참하게 여러 명 죽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면 나이 들어서 있지만 제가 사리원에 와서 과수원 한 필지 주시면은 나무라도 키우고 살겠습니다. 그 광경보다 더 구역질 나는 광경은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구,
구토유발자. 저는 김구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제 그런 실수를 왜 하게 되냐? 그런 이상한 일을. 민족팔이여서 그렇죠. 민족팔이. 그러니까 꽉 막힌 민족. 폐쇄적, 배타적, 눈먼. 먼저 민족이라는 단어는 일본 단어입니다. 저걸 이제 와세이 강꼬라 그러죠. 화제 한어. 일본이 만든 한자어. 민족, 종교, 문화 이런 거 다 일본이 만든 한자어죠. 그래서 저는 친일파가 아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고유어로 민족을 뭐라고 부를 수 있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민족에 해당하는 영어 말이 에스닉이거든요. 사실 언어, 종교,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석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시민권자들 그냥 아무 다른 거 없이 미국은 그렇잖아요. 저런 거 공유 안 돼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네이션이죠. 그러니까 네이션, 국가, 그때 민족은 국가란 제도를 통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people, 그냥 사람들 혹은 그러니까 우리 백성 혹은 그 언어, 문화, 종교를 공유하는 집단 이거죠. 근데 이제 백성이라는 한자어 말고 우리말로 저거 뭐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에스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게 그리스어로 에스니코스입니다. 에스니코스에서 왔는데 에스니코스 잠깐만요. 고치고요. 저 단어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성, 그러니까 언어, 종교,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뜻하게 됐는가가 참 재밌어요. 저 단어의 원래 뜻은 이교도, 오랑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히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인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그 그룹이 에스니코스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케이, 내가 저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러. 저 오랑캐들이 나를 볼 땐 뭐라고 부를까? 오랑캐라고 부를 거다. 서로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거죠. 그래서 서로 에스닉이라고 생각하는, 에스니코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저들을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내가 저들을 에스니코스라고 부르면 저들, 저 스키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에스니코스라고 생각한다. 맞죠? 그래서 저게 19세기에 이교도란 뜻, 오랑캐란 뜻을 버리고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란 뜻을 갖게 됐어요. 19세기에. 이거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theory of mind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를 내가 짐작하는 것.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theory of mind라 그러고요. 저러한 능력이 생기는 그 연령대가 만으로 한 5살, 4살 때, 좀 영민한 애들은 4살, 보통은 5살, 좀 늦으면 한 6살 때 저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철수가 앉아 있고 여기 영희가 앉아 있는데 같이 앉아 있을 때 여기다가 상자곽에다가 제가 초콜릿을 집어넣었어요. 조그만 초콜릿. 그리고 상자를 닫았어요. 그래서 잠깐 놓고 야 영희야 너 저기 엄마 잠깐 만나고 와봐. 엄마한테 뭐 필요한 거 있는지. 그래서 영희가 이제 엄마 만나러 갔어. 그 다음에 영희가 돌아와. 그럼 영희가 못 듣게 하고 철수한테 묻는 거야. 야 철수야 지금 영희는 근데 간 동안에 여기다 초콜릿 빼놨다고. 야, 영희는 여기에 초콜릿이 있다고 생각할까 없다고 생각할까? 그럼 철수가 초콜릿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아까 갈 때 초콜릿이 있었잖아요. 그게 theory of mind예요.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들과의 언어나 종교가 달라서 저 사람들을 에스니코스라고 부른다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에스니코스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민족에 가장 가까운 뜻은 에스니코스로부터 빌어온다면은 오랑캐다. 오랑캐가 고유어로는 민족에 제일 가까운 말이다. 왜냐? 우리랑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게 오랑캐잖아. 그럼 그 오랑캐 입장에서 우리는 뭐가 되겠냐? 오랑캐죠. 오랑캐. 오케이, 그럼 오랑캐네.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친일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순수 우리 고유어로 와세이 강꼬, 화제 한어가 아닌 와세이 강꼬로 순수 우리 고유어로 오늘은 오랑캐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오랑캐입니다. 풀세트를 다 갖췄어요. 저 노란선 팍 그 화살표 굵은 거 저건 뭐냐면 축종교입니다. 저게 한 6세기부터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저게 대승화원불교죠. 7세기 최소한 7세기죠. 즉 6세기 말 7세기부터 천몇백 1400년 동안 지금까지. 축종교라는 건 엑시스, 에이지 오브 엑시스, 축의 시대예요. 한 25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한 2000년경까지 그러니까 이 민족이나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한 개인의 보편성에 바탕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종교 혹은 한 개인이라는 보편적 실존에 바탕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종교 그걸 축종교라 그럽니다. 에이지 오브 엑시스에 저건 이제 야스퍼스의 철학에서 제가 따온 말이고요. 카톨릭, 프로테스탄티즘 그 다음에 또 유사축종교, 저게 성리학이죠. 성리학은 종교는 아닌데 사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을 갖고 있어요. 우주론, 우주 생성론을 갖고 있죠. 이와 기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음양오행을 그러니까 그런 우주 생성론 쪽 관점에서 유교를 다시 해석을 해서 종교화시킨 게 성리학이거든요. 원래 공맹에는 공자님이 언제 이와 기를 언제 얘기했으며 음양오행을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사축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는 축종교랑 굉장히 유사해요. 성리학이. 저 안에는 우주론이 있고 또 무슨 우리 중화민족, 우리 무슨 민족 이런 거 없죠. 예, 유사축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이 오랑캐 집단은 이 유사축종교 내지는 축종교를 굉장히 강하게 세워요. 저 보편성을. 그래 놓고 나머지는 전부 최소한 제가 꼽을 수 있는 게 8개 측면에서 전부 굉장히 특이한 오랑캐다움. 에스니스티. 한국인이라 불리는 오랑캐의 그 유니크한 걸로 풀세트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 한국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뭐가 유일하냐면 제가 고리버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언어가 없어요. 한국말이랑 일본말 다릅니다. 완전히 족보가 다른 언어예요. 우랄 알타이어 그런 언어 없어요. 현대 언어학에서는 그거 패밀리로 인정 안 합니다. 한국어는 일본어 다음 사이즈에 가는 고리버예요. 아이솔리트예요. 일본어의 사용자가 사이즈가 한 1억 2천이고 한국어가 남북 합쳐서 한 8천만 되니까 1, 2등 합쳐서 2억이고요. 3등 딱 가면 그게 바스커인데 그건 100만이 안 돼요. 문자,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말하면 더 웃기죠. 예, 어마무시한 문자체계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한국인의 머리가 좋은 게 저 한글의 그 조합을 맨날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요, 자기 고유어를 십진법의 단위를 다 갖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별로. 영어의 100서부터 훈데르트부터는 라틴어거든요. 독일어도 훈데르트라 그러잖아요. 영어 100.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어의 100, 1000,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네 자리로 가니까 100만, 그 다음에 10억, 이건 다 라틴어 고전 그리스에서 나온 그 체계를 쓰죠. 밀리온에, 영어로 밀리온에. 100만 송이 장미, 밀리온에 빰빰빰 하고 노래 부르죠. 그게 라트비아인가? 어딘가?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게? 열, 온, 천이 즈문, 만이 잘, 억은 없어요. 그래서 잘, 만이 2번. 굉장히 특이해요. 주택, 한국식의 그런 주택 없죠. 거기서 번영이 된 온돌식 아파트, 한국 발명품이죠. 숟가락, 젓가락. 밥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밥을 떠먹기도 하고 국을 떠먹기도 하게 납작하고 평평하죠. 국만 먹는 숟가락은 좁고 깊어요. 젓가락, 쇠젓가락을 쓰는 유일한 나라죠. 각종 풍습, 우리 풀세트 다 갖고 있죠. 우리 풍습하고 다르니까 다른 데들은. 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식, 그러니까 서양 음식 가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무슨 예를 들어서 이탈리 가면 파스타 종류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하지만 우리처럼 풍부하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 있는 음식 세트가 있는 나라는 없잖아.
의복도 마찬가지고. 저런 게 말하자면 언어라든지 어떤 문화의 세트인데 저걸 풀로 다 갖고 있는데 저 또 무시무시한 게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불과 지척의 중국이에요. 북경이고. 그런데도 저걸 풀 세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거죠. 지독한 오랑캐죠. 문화의 풀 세트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왕조도 특이하고 그 왕조 뒤에 숨어있는 25,000년 세월도 특이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00년 동안 단 3개의 왕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체와 해자가 없는 이상한 왕궁을 짓고 살았어요. 보통은 이제 다른 데 가면 캐슬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왕과 그 무력 부대가 따로 거주하는 성이 있죠. 그리고 성 주위로는 이제 그 물이 돌죠. 그 방어형 물길 해자가 도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저작거리에 담벼락만 하나 서 있죠. 그러니까 일자가 튀어들어가서 저기 뭐야 그 민비라 불리는 여성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란 말싸미 등국의 나라 뭐 이런 그 훈민정음 해제를 보다 보면 이 임금이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이 나의 말이 중국어랑 달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 나라 말싸미 등국에 달라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이 중국어와 달라. 한자로 표현할 때 문제가 많으므로 우리 말을 백성들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전쯤에 이제 단번에 문자와 제도를 익혀 전통 국가를 만들었죠. 저는 뭐 삼국 이전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상고사를 하질 않아서. 일단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백제신라 고구려니까 한 2000년경쯤에 저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그 다음에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 저 BP는 before present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전. 그걸 BP라 그럽니다. 저거는 현재를 그 탄소 동위 원소, 그러니까 탄소 동위 원소에 의한 그 연대 측정에 가는 그 기술이 나온 1951년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때를 프레젠트라고 불러요. 그 시점을. 그래서 뭐 현재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는 청동기와 주곡농사라는 건 스테이플 푸드로서 지금까지 주곡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거는 쌀, 밀, 보리,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 주곡. 농사를 익혀서 그걸 익히고 나니까 뭘 했냐. 대규모 무한 집단 살육을 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시 철기도 익히고. 저건 청동기 유적지나 혹은 철기를 사용했을 때 그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춘천의 중도 유적지 보면 대규모 집단 살육 전쟁이 항상 인접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군사 시스템이에요. 그 사회 자체가. 그리고 고대 국가가 그래서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거를 게임을 끝내주고 그걸 국가란 틀로 묶고 국가간 전쟁으로 바뀐 거죠. 그 전에 인접 불합끼리 저들 다 잡아 죽이고 저기 있는 아녀자들 애들 다 노예로 삼고 저 땅을 우리가 경작하면 돼. 전부 인접 불합이 이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노예 농장이고 노예들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 갖고 그 세월에 저희가 한 1500년 있다고요.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히 창피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한 살육 압력을 피해서 2300년 전쯤에서 1700년 전까지, 즉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일본 열도로 정복 이민을 가죠. 이게 남성 위주 이민자 그룹이죠. 이게 야요이라고 일본에서 부르죠. 이 그룹들이 야마토, 위대한 평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지인과 결합해서 일본인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그 현지인이었던 원주민이었던 조몬과 한반도에서 건너간 남성 위주의 정복자 이민 그룹 야요이들 사이에 융합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9,500년 전에서 3,500년 전까지는 만주 중국은 이미 이제 농경과 유목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저 무렵이면 한
한 만년, 9,000년 전쯤이면 벌써 유목농경이 시작되는 흔적들이 나오죠. 홍산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년 전 되죠. 벌써. 상당히 발전한 그런 유목농경 문화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목농경을 못해요. 일단 풀밭이 없으니까 유목은 못하고. 농경은 왜 못하냐면 우리가 물이 5월까지 차갑고요. 10월 말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6월 하순부터 90일 동안은 월 300mm 폭우가 쏟아집니다. 저 5월까지 차가운 물 10월 말에 서리 때문에 중국의 회하 양자강 유역의 벽시로 농사를 못 져요. 얼어 죽어요. 그 다음에 6월 하순부터 약 3개월간 월 300mm 쏟아지는 저 폭우 때문에 중국이나 만주의 밀과 보리를 못 길러요. 뿌리가 썩어버려요. 우리는 6월 중순까지 추수를 끝내야 돼요. 밀보리를. 저 상태. 그러니까 남들은 다 농경과 유목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야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냥어로 채집으로. 단 여기가 산, 들, 강, 뻘, 바다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가지고 사냥어로 채집 환경 중에서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땅이에요. 이런 경우가 인구 밀도가 높아집니다. 사냥어로 채집이지만.